선생님 이동할까요? 네. 제가 갑자기 수설하는 바람에 에? 맹장 수술했어요. 맹장 터져가지고. 우리 그래도 다행인 게 숙정까지 하고 오게 돼서. 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왕릉, 우리 조선 왕릉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시죠? 이제 남한에 40개가 있고 북한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2개는 빼고 남한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릉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도성 밖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왕이 참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멀면 왕이 한번 행차하면 뭐 1000명, 2000명씩도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행차하게 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 아시죠?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구 높은 사람 온다 그러면 대청소했잖아요. 특히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왁시치도 해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도성이, 왕릉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제일 큰 데는 공부릉이고, 두 번째로 큰 데가 바로 이 서울릉입니다. 자, 특히 서울릉의 주인공을 누구로 봐야 되냐면 숙종으로 봐야 돼요. 숙종의 모든 여인, 4명의 여인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유물 역사를 설명하는 거 이미 했기도 했지만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위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왕릉이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혈액형 안 보고 뭐 본다고 하죠? MBTI. 그죠? 여러분 다 MBTI 알아요? 예. 저는 MBTI가 뭘 것 같아요? 거의 다 못 맞춰요. 아니? 저 I예요. 극 I예요. 그리고 F입니다. 극 F입니다. F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감정. 감정에 공감 막 잘해야 돼요. 오늘은 여인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볼 거예요. INFJ? 에? INFJ? 네, 맞아요. MBTI예요. 나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왕릉을 돌아다닐 때 이게 앞에 보이는 게 정자각이에요. 한자로 정자를 닮아서 정자각인데 여기만 정자각까지 들어갈 거예요. 다른 데는 앞에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릴 유인물을 보게 되면 왕릉의 구조가 여러 개가 6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동원 이강릉하고 이제 단릉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동원 이강릉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지금 정자가 뒤로 안 보이지만 숙종과 인현왕후가 묻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이제 마지막 부인 인원왕후가 묻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릉을 쓸 때는 우상좌하라고 해서 오른쪽에 왕이 들어서게 되고 왼쪽에 왕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 이게 안 보이지만 왼쪽 정자가 뒤에 있는 게 숙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금 보이는 등이 인현왕후가 되겠어요. 자, 우리 여자 입장에서 한번 갑시다. 자, 숙종은 왜 여기 4명의 여자가 있는데 인현왕후한테 붙였을까요? 여기 다 정비예요. 저기 인현왕후도 마지막. 우리 그냥 감정적으로 가자고요. 민비예요? 가장 미안한 여자 아닐까요? 우리 미안해. 봤잖아요. 우리 숙종이 막 여자의 휘둘린 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자를 두고
전국을 끌어갔던 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잖아요. 가장 미안했던 왕비에서 쫓겨나고 그저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가장 미안해서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저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인어 왕후는 마지막 여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복잡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숙종이 정했어요. 여기 재밌는 일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숙종이 자기의 묘자리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냈어요. 변장을 하고. 그러다가 한 지간, 땅을 보는 사람한테 명당 자리를 물어봤는데 여기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미 한 사람이 돈 주고 그 명당에 샀는데 계속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아, 나쁘다요. 숙종이 이제 괘씸해가지고 갔어요. 야, 너 명당이라고 팔았는데 보니까 물이 나오고 안 좋다. 그랬더니 지간이 하는 말이 아이, 아니라고. 이미 들어가기 전에 왕께서 그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쌀 300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쌀을 300석이나 받은 땅이 명지 아니에요? 그죠? 그 말 듣자마자 숙종이 너 진짜 지간이다. 내 묘자리 받아라. 그래서 자리 잡은 게 여기예요. 그리고 요 길가에 어딘가에는 고양이가 하나 묻혀 있어요. 우린 발견 못해요. 그 고양이가 무슨 고양이냐면 숙종이 정말 사랑했던 고양이에요. 애묘입니다. 노란 고양이.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금손이에요. 네, 노란. 근데 이 숙종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신기한 게 이 고양이나 개는 영물이잖아요. 음식을 끊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복기를 끊고 고양이도 며칠 뒤에 죽습니다. 그거를 본 인어 왕후가 이 고양이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비단에 싸가지고 요 명릉 어딘가에 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날에 그죠? 동물 무덤이 여기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 건데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네모나 이게 문이 하나 있어요. 요게 홍살문이에요. 자, 이곳이 매우 신성한 또 소중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는 뜻에서 이미 보여주는 거고, 홍은 붉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붉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기운을 가진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 팥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팥도 무슨 색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악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자, 저기 보면 길이 있습니다. 저 높은 데 있는 길은 재간들이 이제 가는 곳이고, 오른쪽에 낮은 데 있죠. 저기가 왕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네모난 정사각형 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판이에요. 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누가 쓰는 곳일까요? 임금님. 예, 임금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판이나 저 왕이 걷는 행차는 우리가 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왕이잖아요. 그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 저 왕이 걷는 길을 통해서 걸으시면 됩니다. 판이는 못 들어가게 막았으니까 안 되고, 걸으실 때 흙으로 가지 마시고 길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자각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에 대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 뭐예요? 온돌이죠. 근데 우리가 온돌은 아주 수천 년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보급된 거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도 온돌이 많이 놓여있지 않아요. 온돌을 못 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흙을 깔고 과학적인데
제일 큰 건 뭐냐면 맞아 연료인 나무 때문에. 근데 이 왕릉은 거의 500년 이상 나무를 관리하면서 여기 보면 이 나무를 한 번 심으면 수만 그루를 옮겨 심어요. 1000그루, 많게는 4만 그루까지 씨를 뿌리고 이 정조 때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나무 씨앗 뿌리는데 밀도까지 얼마큼 면적에 얼마큼 뿌려니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병충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명릉 같은 경우에도 병충해로 나무가 5그루가 지금 썩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잘못하면 관리가 혼이 나게 됩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여기는 굉장히 금기스러운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난방을 떼야 되는데 나무는 여기에 있어. 그럼 이걸 나무를 몰래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나무를 베는, 특히 소나무가 제일 중요해요. 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소나무의 경우에는 10그루를 만약에 무단으로 벌목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0그루를 잘랐다. 사형이에요. 나무 10그루 베면 사형입니다. 9그루 베면은 또 사형. 유배입니다. 오, 이거 6그루 정도 되면은 대장, 곤장. 3그루부터는 곤장 60대 맞습니다. 60대면 반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정말 500년 동안 왕들이 엄청나게 신경 썼고 또 오늘날 우리 후손들도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에는 민둥산이 너무나 많잖아요.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4월 뭐에 식목일 나무 심고 정말 지금은 우리가 푸르른 환경을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환경인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서 온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내려가면서 숙종의 묘도 한번 눈도 한번 보시면서 이동을 할게요. 네, 강사님. 네. 설명하셔도 돼요. 네네. 그 잠깐 왕릉에 대해서는 구분을 딱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선 성리학사에서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혼과 백이 한 몸에 있지만 죽으면 혼과 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고 혼은 어디 있어요? 혼은 저 같이 있어요? 아니요. 종류에 있어. 종류의 신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사 음식에 보시면 왕릉 음식과 종류 음식의 대표적인 그래서 고기가 어떤 고기가 들어가냐? 익히지 않은 달고기가. 그래서 여기서 오셔갖고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혼과 백이 죽으면 분리된다. 그래서 무덤에는 제사 지낼 때 혼유석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묘에 계신 혼이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명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혼과 백이 분리돼서 모셔진다. 그래서 육신은 여기서 썩어가지만 혼은 영원히 신주 속에서 나를 받쳐주는 정통성이고 조선의 신으로 모셔지는 거죠. 그래서 신주는 나무는 율목, 밤나무로 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주 홍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홍군형 낸다가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제사 지낼 때 술을 석잔 따릅니다. 석잔이요. 석잔 따르면서 그 종묘에 있는 신주에서 홀령을 부르는 음식을 해요. 뽕나무로 하는 거는 2년. 순간수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연부 합부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야 돼. 율목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해설해 주네요. 그때부터는 밤나무, 율목. 그러니까 율목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종묘에 있는 신주는 다 밤나무잖아요.
소나무 옆에 그래도 참나무가 있어요. 이거 뭐 소나무를 키우려면 참나무를 정리해야 되나 말아요. 소롱 지역에도 송추 지역이 있네요. 은평구에서 그 유명한 팥배나무. 그 쉽고요. 은행이 나무도 있고, 은택지에는 참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참나무하고 같이 자랐는데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싸우면은 저기 충솔송들이 다 죽거든. 송추 계곡 올 때 송추가 가래나무 추고 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송추 계곡이 가래나무가로, 가래나무가 이제 호두나무의 조상이에요, 한국에. 그래서 열매 맺는 하렵수가 침엽수를 죽여요, 숲의 천이. 그리고 대자빈 뒤로 가면 서우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숲의 최상 지역. 아, 또 숲에 살가세요? 오셨나요? 이제 갈래길에 한번 모였어요. 이동할게요. 네. 그죠?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올라올 때 하신 이게 금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홍사용이나 동태요. 나쁜 기운이 건너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역할도 하고 또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바로 사도세자의 어머니세요. 영빈 이씨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 1남, 그 다음에 6명의 공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나오면 딸을 낳으면 공주고, 수궁이 나오면은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건 영주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사도세자에 대해서 잠깐 보자고요. 자, 사도세자는 영주가 40이 넘어서 아주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 젖을 떼기도 전에 영빈 씨 품에서 떼어내가지고 우리 좀 이따 볼 정성왕후 왕비의 양저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냥 호적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떼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빈 이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장차 왕이 될 아이라 왕비한테 보내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생모로서 좀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게 다 다르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사도세자가 그러면 영빈 씨를 엄마로 느꼈을까? 여러분들 저도 남자이지만 낳는 것도 크지만 기르는 정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와 기르는 엄마와 아들의 그런 유대감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사도세자가 정말 막판에 계속 사고를 치고 영조에게 미움을 받고 사고를 칠 때 영빈 이씨가 영조를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생모가 아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감정은 어땠을까? 물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아니에요. 손주를 살리기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빈 이씨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굉장히 냉철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가슴을 쥐어잡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영빈 이씨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기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사도세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것만 알았지 생모가 죽이자고 먼저 말한 거는 몰랐거든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일까? 그죠?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수경원은 홍살문 대신에 금천교 물로 육마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설해 주네요. 그래서 수경원입니다. 물이 홍살문 대신 있어서. 여기 소나무도 다 중절성 율주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가 제일 명당이라고 봐요. 그래요? 여기가 제일 명당이에요? 제 개인적인 거. 왜 제가 겨울에도 여기 오거든요. 겨울에 왔을 때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겨울에도 여기 따뜻해요. 바람이 이 안에 안 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시다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익릉 위에 가면 저기 그늘 져가지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가장 명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가장 속 시원한 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봤죠? 그죠? 이것저것 안 봐요. 저기에는 인현왕후, 인원왕후 있죠? 저쪽으로는 장희빈 묘 있어요. 아휴, 나는 신경 안 쓰고 여기서 편안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햇살 쬐이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어른 나이가 들면 이게 어머니들이 사부님들은 밖에 나가기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여기 편한 거죠.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부인은 천연두로 20살 때 죽습니다. 자, 두 딸도 일찍 죽었죠. 근데 우리 천연두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숙종은 이 당시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어요. 부인은 천연두에 걸렸고. 그러면 아픈 이 아내를 위해서 병문안을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못 옵니다. 못 오게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왕비면 뭐예요? 내가 천연두 걸렸는데 아픈데 남편이 한 번도 봐주지 못하고 2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이겠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일찍 돌아가셨지만 속은 편하죠. 그 더러운 걸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한번 이 여자들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아마 눈을 감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익릉 보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경화입니다. 네, 이동할게요. 네. 여기서는 네. 보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아까 숙종 때는 숙종 정작하기엔 저 빈 공간이 없었죠. 근데 저 구조를 인랑 구조라고 해요. 건물 옆에다 붙였는데 벽이 없으니까 랑, 벽이 있으면 시. 그럼 종묘에 가면 좌우측에 붙어있는 게 이시 또는 합시. 그래서 저거는 기능이 뭐냐면 그 숙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문은 한 번도 못 갔잖아요. 미안한 마음으로 손을 올려주는 저것은 안 되는 근데 저 구조가 우리나라에 있는 40기 중에 저거 포함해서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서울을 가서 저 구조다 그러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 날개 입자하고 또 달라요.
그래도 숙종이 환생해서 소나무로 여보 마누라 미안합니다 못 가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무에 고개 숙인가? 너무 숙이는데 저자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소릉 말매미 소리입니다. 새벽 1시에는 참매미가 맴맴매 울고 짜짜짜 우는 거는 재고, 유지지지하는 유지매미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까르르 끼리끼리 까르르 하는 또 그 연주하는 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가을에 이제 쓰르라미 쓰로매미 우는 거고,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대요. 아, 그래야지 종족 번식을 하지. 자기 매미들끼리 동족을 불러서 이제 2주간 울다가 가는 거지. 여기는 좀 특이하게 보면은 이 순회살자의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고 41살에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애가 임진왜란이 벌어진 해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 선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36개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그냥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임진왜란 때 기록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는 나는 절대 조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부가 내릴 때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왜군도 서울 도성의 동대문 쪽에 들어왔을 때 남대문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무도 없지? 이거 매복 아니야? 그래서 한동안 섣불리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급히 내뺀 선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신을 수습 못했고 조성을 다시 돌아와 보니 시신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왜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궁궐을 불태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여자의 옷을 가지고 능을 만든 겁니다. 능이랍니다. 이 묘를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옷을 가지고 능을 만든 유일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신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사의 아픔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또 이동을 할까요? 네. 여기 홍살문인데요. 네. 홍살문의 개수를 보시면 이게 9개입니다. 원은 9개, 왕은 11개, 황제는 13개. 그렇게 구분합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워낙 강사님께서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름을 써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그쵸. 항상 보면은 맥주는 똑같아요. 가장 큰 힘을 휘둘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하나 있어요. 여인천하라고. 한 명이. 거기에 주인공이죠. 바로 인수대비. 네, 인수대비입니다. 근데 요 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자, 왕은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대비는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능의 모습도 우리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좀 달라요. 왜냐면 이쪽은 덕종이에요. 세조의 둘째 아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의경세자가 죽으면서 둘째가 됐잖아요. 제가 헷갈릴 때까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릉의 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종, 둘째가 예종의 왕이 됐는데, 그 예종이 1년 3개월 만에 죽어요. 자, 그리고 그 예종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지 못했죠. 바로 이 덕종,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종이에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은 누굴까요? 아니에요. 네,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성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는 이제 왕비, 대비의 자세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뭐 이 인수대비는 내훈이라고 해서 왕실 여인들이 지켜야 될 종목을 책으로 만들 정도로 학식도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긴 해요. 자, 그런데 개인적인 삶을 봤기에 됐을 때는 참 기구하고 안타까운 면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자, 남편이 이제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사가에 있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다시 궁궐로 들어가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막판에는 어때요? 손주 연산군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잖아요. 자기 아들 성종은, 조선시대 성종은요, 세종대왕보다 더 위로 봐요. 세종보다 더 위로 보는 사람이 성종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의 모범인데 손주가 다 망쳐놔요.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했겠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때 연산군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할머니, 그만 잔소리 하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잖아요. 손주가 다들 보는 앞에서 내 가슴을 들이박고 나를 바닥에 내팽겠어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행복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일찍 돌아가셨죠?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일찍 죽었는데, 내 아내가 할머니가 돼서 내 옆에 붙였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모 그런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없잖아요. 왜냐면, 덕종 같은 경우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데, 인수대비는 어때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고, 그런데 내가 말년에 이런 후모를 당하고 죽었고, 근데 받아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떨어진 것도 괜찮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여인천하 드라마로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년에는 정말
기운으로 돌아가셨던 인수대비의 묘가 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제 장희비묘로 이동을 할게요. 왜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왜 이렇게 덕죠. 왜 이렇게 돼 있죠? 동원 이강릉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측에 아. 나눠지는데 요 다른 데는 아까 숙정때 봤겠죠? 숙정은 같이 합장살. 이쪽에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다르죠. 이렇게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지금 덕중이 있고 인수대비가 여기 있고. 네. 여기도 추모성이 오른쪽에 하나 있네. 이제 대자빈묘로 가려니까 서늘해지네. 간담이 서늘해지네. 아니 우리 은평의 딸인데 망주 찍으셨어요? 찍으셨어요? 다른 요 망주성만 확대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셨어요? 저 좀 보여줘 보세요. 땅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옮깁니다. 옮기고 나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숙종 45년도에 장희민의 묘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경종이 즉위할 무렵이잖아요. 45년이 이제 숙종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경종이 즉위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뭔가 제시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나 이 장희빈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옮긴 자리에 1970년에 오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그래서 남편 옆에 놨겠다.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촐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경종의 마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숙종이 죽고 경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높이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경종은 그럴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 노론에 의해서 영조, 이복 동생이 영조에게 세자로 축성하고 대리청정도 하라고 막 압박을 받을 정도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높이는 게 자신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거를 할 수 없었던 이 경종의 마음.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후대에 와서도 잊혀질 정도로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조선시대 다 몰라도 우리 장희빈은 다 아는데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은 좀 안쓰럽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벽을 높일 수는 없죠. 그건 또 전통과 어떤 500년 동안 지켜졌던 것을 어긋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봐주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장희빈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나쁘게 써도 몸만은 좋게 썼다고요. 이쁘다만 썼다, 그죠? 자, 이제 우리 2개의 능이 남았는데 고개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렇죠? 제사를 지내줘요? 가시기 전에 강사님, 네. 이 경종의 마음이 소심하게 표현된 게 여기 있습니다. 그 이모경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찍고 있어서 안 돼요. 예? 찍고 있어서 안 돼요. 그래도 선생님 여기 보시면 왕이 요 가운데 있는 게 망주석이죠. 그래도 이렇게 왕이 망주석은 밋밋하게 있는데 여기 이 대비묘의 망주석에는 만들어준 것만 새끼 호랑이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문양이 돼 있어요. 새끼 호랑이가 왕이 석호라 그러는데 왕이요. 아, 왕이 새호라 그래요. 왜 호랑이 그 생각을 왜 놔줘요?
아, 경동이 어머니가. 그 광희빈 여기 경북 때문에 경복궁 옆에 여기 가면 때문에 석호나 석양을 쓰지는 못하는데 그 시공이 내가 소중의 대놓고 원유를 할 수는 출신으로 없지만 왕 마음속에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우리 엄마 묘를 일곱 원에 그 비슷하게 중에 세우려고 광희빈. 만두석에다가 호랑이를 새겨뒀어. 그래서 만두석 가시면 호랑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제사를 누가 지내죠? 다른 묘에는 없어. 왕실의 지역이 왕실의 지내요? 네,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 그 기록에 없어. 혼이 칠궁에서 오는 거예요? 저게 거기 모셔놨다고 그러죠. 칠궁에서 오게 놨 신이 한 거라고 해석을 해요. 저 가서 보시면 이 망주석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대답이며 지나서 동편에 올 꼬르락 오르락 나는 과자 주는 걸고다 고개를 넘어 올라갔고 서나무 꿀락지는 못 가고 지금 내리막길 엄청 시원합니다. 졸참나무, 참나무에서 제일 맛있다는 졸참나무. 참나무. 단풍 두는 갈참나무. 갈참나무 옆에 졸참나무. 갈참나무 무늬가 대략 작고 졸참나무는 대략 아카시나무처럼 숲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졸참나무 숲이 다 아니라 갈참나무 숲이 졸참나무 숲이 여기는 조선시대 가장 오랫동안 왕비로 계셨던 정성 왕후의 등이에요. 그래서 33년 동안, 영주는 원래대로 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성 왕후는 16번은 다 32살에 고치네. 왕비가 됩니다. 아수리안. 그래서 33년 동안 왕비로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그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왕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책무가 맞아요. 그냥 아이도 아니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정성 왕후는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자, 특히 인현왕후를 한번 보자고요. 정성왕후는 인현왕후를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 못 낳았다고 얼마나 왕비에게선 자식을 못 봐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사람은 정성왕후겠지요.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내가 문제구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세자를 품에 안은 겁니다. 그죠? 자, 그때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는 아니지만 내 아들과 다름없다. 어떻게 보면 나를 이 궁에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이는 이 사도세자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생모는 아니지만 잘 키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왕세자로 키우게 되면 그만큼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나의 역할이 완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세자 어때요? 사고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정말 처음에는 영특한 아이,
정말 기대 많이 받았던 아이.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영주와 부딪히고 사고를 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빈 이 씨는 생모는 자기 아들을 죽이자고 얘기했지만 정성 왕후는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성 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뒤에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만약 정성 왕후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또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사도세자는 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의 것도 그렇잖아요. 세균공 씨도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할 때 살려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친정집안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도세자가 가장 의지했던 여인, 정말 어떻게 정성하고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면 어떨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정성왕후의 공문이 하나 보이는데 옆에가 비어 있어요. 저기는 원래 영조가 들어갈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허우라고 해서 영조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영조가 죽고 나서 신하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기로 모시자도 있지만 아니다, 다른 데 모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조는 동구릉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나 막판에까지 내 남편과 같이 못하네.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머니로서 역할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분이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공허함도 가장 크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홍릉이에요. 좀 더 이제 아까 우리 명릉에서 식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동물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1900년대까지도 뭐 1800년대에도 궁궐에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이곳도 호랑이가 출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던 이야기도 많고 특히 이곳에 사냥을 많이 하러 온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쯤에 인수대비의 연관이 있어요. 연산군. 연산군. 연산군이 이곳으로 사냥을 많이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슴도 잡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연산군이 사냥을 좋아했고 사냥을 나가게 되면 이 몇백 명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많게는 1000여 명이 동원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들어있어. 그럼 어디에 머물겠어요?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 집을 무단 점령합니다. 특히 연산군은 어떤 특징이잖아요. 길을 따라가면 좋은데 사냥하는데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농가 밭이 그냥 지나가. 그러면 1년 농사 짓고 그걸로 먹고 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병사들이 다 밟아놔요. 그래서 이러한 원성이 자자했던 연상 때는 그것도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능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 끝으로 한번 조금만 더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중전하고 왕의 요 자리가 제일 먼 자리예요. 중전하고 왕 자리가 거리가 단중이죠. 단종이 제일 단종이 제일 멀어. 네, 영월이 있으니까. 굉장히 명당지에다가 요를 썼는데 소용이 없다. 스피치 씨는 얼마나 기대를 했을 텐데. 자기는 무술이 출신에서 나왔으면서. 어디서 나왔는데?
장명이랑 닮은. 예종이 어디 묻혀 있어요? 예종이 어디 묻혀 있어요? 같이 묻혀. 예? 그거 똑바로 안 들으셨어요. 왼쪽이라고, 강사님이 그렇게 왼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오른쪽이래요. 경림은 오른쪽. 왼쪽. 동명에서도 수가 왼쪽 붙어 있어요. 왼쪽부터 태도 붙어 있어요. 태도 끝에 왼쪽부터. 왼쪽이 돌아가신 왼쪽이 상서. 살았을 때는 오른쪽이 상서. 왕이하고 왕비가 사진을 찍으면, 그림을 그리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 왕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죽어서 수상화를 찍을 때는 왼쪽. 죽으면은 무덤은 왼쪽. 살아서는 오른쪽. 결혼식 사진에 남자가 우측이 맞아요. 남자가 우측에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마지막 코스죠. 막 지금 막, 근데, 제가 도덕도 가르치거든요. 예전에.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제사 지낼 때도 우리, 지금은 손 모양이 중요하지 않지만, 손 모양도 원래 되게 중요하죠. 그거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날 남자들은 여우처럼 살아야 돼요. 그죠? 애기 떨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여우여야 돼요. 남자, 여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남자도 여자다 근데 남자도 여우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제일 쉬워요. 자, 여기는 이제 세조의 둘째, 바로 예종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예종과 그의 아내가 묻혀 있는 안수왕후가 묻혀 있죠. 예종, 우리 저번에 강의할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조는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왕이 된 거죠. 바로 예종. 근데 1년 3개월 만에 죽어요. 너무나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나를 보면 너무나 초심이 깊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막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종이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제일 1년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난이를 죽인 거예요. 세조가 한 명의 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이라는 구성군 이순과 남이라는 신제세력을 키웠는데 이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신숙수나 한 명이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대 애들하고는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이를 죽인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를 죽였겠죠. 물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명이나 신수주에 휘둘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계는 안수왕후도 가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인수대비 봤습니다. 자, 인수대비는 세조의 첫 번째 며느리. 여기는 두 번째 며느리. 자, 그런데 왕으로 보면 여기는 먼저죠. 예종의 왕비니까 먼저 대비가 됐고 인수대비는 두 번째죠. 자, 그럼 서열을 정해야 될 거예요. 두 분은 같이 살아있잖아요. 누가 높을까요? 그죠? 왕비 순으로 따져야 되느냐? 동서간의 서열로 따져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인수대비가 높아요. 그래서
인수대비를 중서로서 높잖아요. 그래서 위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대비가 그러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안승왕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 일찍 죽었어요. 야심도 있는 것 같았고 능력도 뛰어났고 효심도 뛰어니까 성품도 좋았어요. 자, 자기 남편 일찍 죽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당연히 정상적이라면은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명에 의해서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달상군이 성중으로 즉위했죠. 내 아들이 왕이 안 됐네. 근데 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안승왕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또 안쪽에 있잖아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오늘날 우리의 해석으로 보면 또 너무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왠지 그죠? 햇빵 늙은이는 느낌. MM이도 오네, MM이도 그거. 보면 아유 속편하지 이게 거의 복잡하고 아우 여기서 생각해봐. 저 숙종 복잡 인수대비 복잡 아유 몰라. 난 여기서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보면 또 마음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역사는 정말 해석의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 해석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와서 여인들의 마음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더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제 강의가 영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 이거는 가족의 개념으로 갈 거예요. 가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가정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고, 오늘 봤던 거를 토대로 이렇게 보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했고, 고개도 오는데, 제가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는 정말 뛰어나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데도 와주셨고 이렇게 따라와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저를 저를 도와주실 때 또 더 풍부하게 해설을 해주시는 분,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승호 선생님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호 선생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또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차로 이제 슬슬 이동할 건데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천천히. 제일 중요한 거 안전입니다. 거리에 천천히 걸으시면서 한번 눈 한번 보시면서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이제 이동할게요.